되었습니다. 네, 먼저 인사 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세미나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어제 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여름바닥에 소문이 좀 났나 봐요. 네, 어쨌든 참 어제도 참 유익하셨죠? 네, 그래도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었으니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예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실제로 사주를 풀이해 주시고 건강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힘들게 어렵게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는 아니고요.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문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모셨습니다. 저기 서 있는 것처럼 선천체질 심리 전문가협회의 이사장님으로 지금 심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함은 정대희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자분은 안 계시고 막 다 여자분이세요. 남자분 계시구나. 속설해하지 마세요.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겪는 고통도 있고, 그다음에 힘든 일도 있고, 관계가 깨지는 일도 있고,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안 겪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예. 살아있으니까 겪는 거죠. 안 살아있으면, 죽었으면,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살아있고, 내가 그걸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예? 신경 쓴다라고 해요? 마음 쓴다라고 해요? 예. 마음 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이 쓰인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둔다. 즉, 마음에서 뭔가를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신경이 쓰이고, 저 사람이 마음이 쓰이고 하는 부분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씀씀이가 예쁘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마음 씀씀이가 예쁜 사람한테 예, 마음씨가 곱다라고 그러죠. 근데 마음씨를 그렇게 안 쓰는 사람 뭐라고 해요? 그때 뭐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먹었다? 그렇죠. 어휴야. 젊으신 분이 제대로 하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내가 마음. 네? 아니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응? 너도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아니. 아니, 들어보셨어요? 네.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분. 네? 마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마음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품 또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은 고정돼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하게,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하게,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까칠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순박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 낳아보신 어머니들, 아이 나왔다. 네, 둘 이상. 어유 많으시네. 능력 좋아. 네, 근데 둘 이상 낳아보신 분들은 내가 내 뱃속에 낳았지만 똑같아요? 틀리잖아. 그쵸? 네. 왜 틀려요? 왜? 네. 완전히 틀리죠? 쌍둥이도 틀려, 요즘에. 그쵸? 그런 정도로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아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쉬운 말이야? 네?
아세요? 본인 자신 아세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난 이런 사람이다. 네, 누군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내볼게요. 퀴즈. 자, 소나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소나무. 소나무. 알아요? 네,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죠? 알아요? 네. 왜 생김새만 알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소나무가 어느 과신 물이며, 어느 토양에서 잘 자라고, 어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종주국이 어디고, 또 어떤 병충해에 잘 걸리는지 아시는 분? 그럼 아는 거야? 소나무 알아? 아까 안다고 손 드시고 빨리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빨리. 네? 아이 손 들어보세요. 아까 손 들었잖아. 소나무 안다는 분. 네? 이름만 아는 거지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자 잠깐 왔다가 여기 앞에 계신 분 만났어요. 제가 5분 인사 이렇게 해서 소개받았어. 그럼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만났다고, 잠깐 아주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정도가 아닌데 안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죠. 뭐 아니고 이런 사람이더라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안 나오는 걸 갖다가 내가 그대로 듣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오해죠, 오해. 완벽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나쁘냐? 그렇지 않다. 그 탁아놓고 말해서, 그렇죠? 반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아주 좋은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일례로 어떤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3분의 1은 나를 좋아한대요. 나를 좋아한대요. 3분의 1은. 네. 근데 3분의 1은 관심이 없대요. 나한테.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나를 싫어한대요. 근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 예?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 없는 사람한테 관심 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애 썼는데 좋아해줘요? 애써 봤잖아요. 우리 좀 사실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다고 마음 알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해줘도 고맙다. 응?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려고. 그런데 그렇게 막 무심양면으로 잘해줘도 뒤에 가서 여기를 때려요. 여기를. 네. 어딜 때려? 맞아보신 분. 어이구, 아까부터 계속 인생이 굴곡이 많으셔. 그쵸? 네. 자, 뒤통수 때려요. 그쵸?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거를 적시적소에 탁탁탁 주면 내가 기분이 좋죠. 근데 원하지 않는 걸 계속 줘. 응? 원하지 않는데 계속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사과야. 예? 사과를 내가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는 사과 누가 선물 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난 사과를 먹으면 알러지 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계속 사과 갖다 줘. 죽으란 소리지. 그쵸? 예?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르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 아까 소나무 사건. 아까 소나무 사건 손 드신 분들 있죠? 네. 이미 거짓말 하신 거야. 네. 나한테 들켰어. 네. 자,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제스처를 하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나하고 잘 맞고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필요한 아주 필요적절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씨가 어떤 사람? 참 좋은 사람, 고운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쁘면 예쁘다고 가냐? 뭐가 이뻐야 돼? 그래요. 그쵸? 마음이 고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더라는 거죠. 예, 생사화복. 왜? 내가 좀 힘들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 입에서부터 뭐가 나갑니까? 뭐라고 해요? 네? 욕만 나가요? 네? 네? 욕만 나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욕부터 나가? 네? 네? 아니 가끔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 참 애가 그 한이 많은 게 죽겠네를 잘해. 죽겠네. 예. 뭐 해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왜 살겠네 하면 되지. 죽겠네. 어? 힘들어 죽겠네. 어? 좋아 죽겠네. 다 죽겠네요. 어? 왜 죽고 싶어 그렇게?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정작 내가 아파서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누가 죽고 싶어? 그리고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들 이렇게 많고 내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많고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많은데 헷갈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들을 내가 주관하는 그 마음을 내 자신도 모른다고 했죠. 처음에 고백하셨잖아요. 네, 몰라요. 알면 컨트롤이 되죠. 근데 모르면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해? 승질 내는 거야. 욕부터 나가고. 예, 욕부터 나가고 성질을 내고 싸우고 너 왜 이런 식이야 하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느냐는 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내가 분쟁이 생기느냐? 왜 저 사람하고 안 맞지?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지? 왜 생각해 보시고요? 고민은 하고 해결책은 없어. 그렇죠? 고민만 해. 근데 해결책은 없어요. 그게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해? 병만 들어. 뭐가 들어요? 네, 병 드는 거 좋은 사람. 걱정하고 근데 스스로 병을 키운다. 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 안 좋게 쓰니까. 그렇죠? 몸이 병드는 거. 그러면 건강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요. 잘 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도구를 쓸 때, 이런 컵을 쓸 때 잘 쓰면 오래 가요. 근데 못 쓰면 깨지고 금방 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요. 어디가 오래 가? 네? 내 몸이 오래 간다고요. 네. 내 몸이. 네. 자,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면 같이 어렸을 때 그때는 몰랐어.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만나보니까 어떤 애는 한 60대가 넘어간 것 같아 얼굴이. 근데 어떤 애는 파릇파릇해. 아주 막 차이가 많이 나요. 그쵸? 예, 물론 그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쟤는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쟤는 그래도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쟤는 스트레스가 일그러져. 왜 얼굴이 일그러져요? 왜 주름이 생겨요? 네? 얼굴에 마음이 하나. 네. 그럼 맨날 이러고 다니면 그 사람 어때요 마음이? 네? 어떤 거야? 네?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맨날 막 싱글벙글 하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마주쳐. 왜 그래요?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닫은 거야? 닫은 거는 어떤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눈 똑바로 못 보는 사람들 다 뭐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체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가씨와 생각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성간에나 이렇게 보면 눈을 잘 못 마주친다. 그러면 벌써 뭐예요?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병이 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배우시거나 느끼시거나 아니면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게 뭐예요? 그거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 좋아져? 아니, 마음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 또 뭐가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네, 환경과 모든 것이 좋아져. 왜? 자, 그 집에서 내가 몸이 저희 여기 저 주부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인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아침에 밥을 해야 돼. 네? 네? 그거 해보신 분? 네? 많잖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마음이 신나. 네? 마음이 좋아. 그럼 음식이 어떻게 돼요? 그럼요. 그렇죠? 네? 같은 게 나와도 틀려. 근데 막 아빠 죽겠는데 내가 밥을 하면 밥이 맛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농사꾼도 내가 농사 작물을 잘 가꿀 때 좋은 마음으로 작물이 나가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과학적인 실험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양파를 여기 컵에 이렇게 두 개 심어놓고 한쪽엔 욕하고 한쪽엔 좋은 말 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는 써먹어요. 욕한 쪽. 그렇죠? 그런 방송 프로 많이 하잖아요. 밥풀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밥풀이 뿐이야? 요즘에는 뭐 토끼 가지고 하더만 토끼. 네, 그렇죠. 뭐 토끼도 있고 또 뭐예요? 동물들 개. 개도 막 하나는 막 괴롭혀. 하나는 막 이렇게 틀려요. 완전히. 그러면 왜 내가 그 스트레스를 아니면 내 마음에 오는 것을 해방하고 내 마음을 해방하고 거기서 노임을 받고 내 몸에 들어있는 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그 방법을 찬찬히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요거 귀담아 못 들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쵸? 근데 우리 마음 아프다고 해서 머리 때리면서 마음 아프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아유 마음 아파. 어디 두드려? 답답해요. 가슴 답답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 아프다고 그러죠? 네. 마음은 어디에 있다? 가슴에 있죠. 정중앙에 가슴 부위에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네. 심장이 있죠? 네. 자, 심장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어디부터 상한다? 네, 심장부터 상해요. 그럼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네? 혈액을 돌리죠. 근데 혈액을 안 돌려. 어떻게 돼? 심각해지죠. 네, 혈액으로 사는데, 혈액으로 돌려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피가 안 좋은 상태, 스트레스를 받은 피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각 장부나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다운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안 좋게 쓰면 뭐예요? 기운이 빠지죠. 그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운이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의욕이 상실이 돼요. 그럼 외사의 모든 것이 뭐예요? 귀찮아져요. 네. 그게 반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쵸? 아닌가요? 네. 그러면 마음에 의해서 뭐를 하냐면 생각을 하죠. 맞죠? 생각할 때 어디로 생각을 해요? 머리로 생각하죠. 네,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어떨까요? 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생각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생각도 안 좋게 돼. 그렇죠? 마음이 아주 좋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를 지배한다? 이 생각이 어디서 한다? 머리에서요, 머리. 자,
우리 저 가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요. 머리요? 어느 머리요? 자, 어느 머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앞머리, 윗머리, 옆머리, 그렇죠? 뒷머리 중에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틀려요. 우리가 감성을 주관하는 게 우뇌입니까? 좌뇌입니까? 우뇌. 예. 우측에 있는 뇌가 감성을 잡는. 그럼 열받으면 어디가 아파? 우측이 주로 아파. 그럼 내가 머리가 나중에 아파. 그런데 우측이 주로 아파.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숫자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저기 뭐지 애들 뭐 학원비도 나가야 되고 막 이게 골치 아파. 그럼 어느 쪽이 아파? 좌측이 아파. 좌측. 좌측이.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올 때는 어디가 아파? 좌측. 네. 자, 좌측 잘 아픈 분. 돈 문제. 돈 문제. 네. 자, 우측 아픈 분. 우측이 자주 아프다. 네. 네. 앞머리가 아픈 분은 이 두 개가 계산이 안 돼. 총체적 난국. 네. 뭐냐?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쓰고 싶은데 계산이 안 나오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해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솔루션.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고 감성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문제가 봉착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주로 어디가 아프냐? 앞통수가 아파. 앞통수가. 예. 윗머리는 저 열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열받았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열받았어요? 네? 감정이 격해지면 꼭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온다고 그러죠? 여기가 꼭지잖아. 아니에요? 네. 꼭지 돌죠? 꼭지 돌면 어떻게 돼? 뚜껑이 어떻게 돼? 어우, 잘하네. 왜 이렇게 똑똑하시지?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뒤통수가 왜 아플까요? 뒤통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예? 우리 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글쎄 하면서 어디로 가? 손이 뒤로 가죠. 왜? 여기를 자극해서 생각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파. 그럼 무슨 얘기예요?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자주 아프다 그러면 뭐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에? 왜 바로 치매로 가? 이거 있잖아요. 건망증. 네, 건망증 자주 있으신 분. 네. 네. 그러면 건망증이 자주 있는 분들은 뒷목 뻣뻣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리고 뒷목에 열이 많아. 네. 인정하셔야 돼. 네. 여기서 인정하면 큰일 나.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머리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뭐를 내뱉어요? 말을 내뱉습니다. 말을. 그러면 어디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절대 말은 생각 없이 말한 거는 없어요. 지나가는 말도 없어요. 다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보세요. 마음에서 내가 푸는 거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필터링을 해요. 필터링. 가공을 한다고 가공. 그래서 적당히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없는 사람이 있어. 네. 요게 없는 사람. 쟤는 먹었다? 네. 요거 없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나와? 바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네. 바로 마음에 있는 말이 팍 튀어나오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많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돼? 사람을 죽여. 말 그대로 죽인다. 예, 그냥 나옵니다.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오면 어떻게 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지면 이게 끊어져요. 네? 네.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냥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다가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거야. 네. 왜? 생각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근데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바로 그냥 쏴. 그래야 보시는 분. 없어요? 많이 하겠어요. 자, 말을 해줘.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를 합니까? 네,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해요. 그러면 말을 계속 쌓으면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행동이 결국엔 뭐냐? 말도 없이 생각도 없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또? 응?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네.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인간아!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왜 샀냐, 왜 거기다 돈을 썼냐, 그래서 옥신각신 하시잖아. 그쵸? 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떠한 거로 나타나냐면 결과라는 거로 나타나요. 결과. 그쵸? 결과로 나타나고, 요걸 반으로 딱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어디에요? 영역이 내 몸에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이건 내부적이죠? 네. 여기는 내부적. 자, 여기 저 애들 많이 기르시죠? 네, 애들 많이 양육하시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능력이 안 되면 마음과 생각을 읽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애들을 혼내냐면 너 말 똑바로 해. 너 행동이 그따위니까 이렇게 됐지. 요 말만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 그쵸?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잖아. 야, 너 말 똑바로 해. 행동 똑바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계속 혼내. 그쵸? 아니에요? 네. 그렇게 혼냈잖아. 네. 근데 왜 안 고쳐져요? 왜 안 바뀔까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어떻게 된다? 똑같이 나와요. 바꿀 생각이 없는데, 바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과 행동과 결과를 바꾼 거를 원하시느냐예요. 그쵸? 그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말과 행동과 결과가 온전해지고 정상적이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마음과 생각부터 고쳐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이 무진장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담인데 제 아들 녀석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이 돼서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놀러 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잖아. 그쵸?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가 없어? 컴퓨터 없어. 예. 텔레비전도 쬐끔해. 예. 그 다음에 친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딱 지나니까 뭐예요?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한테 땡깡을 부리고 그래요. 땡깡.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갔어요. 말없이 데려왔어요. 말없이. 긴장을 했죠, 얘가. 네, 차 타고 오는 동안 혼나는데. 긴장을 했죠. 네, 그랬는데 집에 와서 딱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좋은 친구들 네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이 누구누구 있냐? 그랬더니 누구누구 그래. 그래? 그 친구들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좋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좋을 거래. 그래? 그럼 그 친구들이랑 놀면서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래.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너 싫다고 바로 나가버렸어. 집에 가버린다고 하면 너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슬프대. 기분 안 좋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 야, 그 마음이 할머니 마음이야. 그게 할머니가 느낀 감정이다. 라고 그랬더니 걔가 내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울어. 그 다음 해부터 그 짓을 했겠다 안 했겠다? 아니요. 절대 할머니 지금 일주일 있어도 할머니 때리지 않아요. 왜? 할머니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할머니 마음을 아프겠다 이거야. 그 뭐가 된 거예요? 공감이 되죠. 공감. 응? 공감이 되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바꿔요. 근데 제가 만약에 너 거기서 왜 그 짓을 했어? 막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혼냈다. 바꿨을까요? 안 바꿔요.
기분 나쁘지. 그쵸? 왜 기분 나빠요? 자기 마음을 알아준 게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쌓여요? 아프고 병들고 관계 깨지고 계속 그게 반복이야. 누구 탓이야? 탓이네. 네? 자녀 잘못 기르면 누구 탓? 누구한테 하죠? 그쵸?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말하신 분 손 들어봐요. 저처럼 마음과 생각을 잘 요리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대단하세요. 예.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하신 분이 대다수예요. 예. 그럼 얘가 어떤 기능이 떨어지냐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회에 딱 나갔어요. 그 상대방 마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해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도 병들어가요. 자녀 병들게 하고 싶은 분 없어요. 자, 옛말에 어떤 학자가 한 말이 습관이 저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습관은 축복이고 나쁜 습관은 뭐다? 저주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아이한테 물려주면 그건 대대손손 저주가 돼서 내 자손 끝까지 갑니다. 근데 내가 좋은 습관을 내 자손한테 물려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치관을 물려주면 그건 대대손손 뭐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속속들이 몰라. 그렇죠?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렇지만 스스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봤을 때 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손의 문제예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설사 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것을 받았더라도 내 손에서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 돼. 그게 저주가 끊어져요. 응? 모든 게 습관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심각한 병이 있다라고 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아니 창피한 거 아니니까. 나 심각한 병이 있다. 예, 무슨 건강증이 있어요. 그냥 또 다른 거, 뭐 당뇨, 뭐 고혈압 있으신 분 있잖아요. 그쵸? 왜 손 안 또 계속 버티셔? 왜 붙지 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제가 병의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병의 단계. 자, 우리가 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오는 단계가 피곤해요. 피곤증이 많습니다. 그럼 피곤증을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안 쉬어. 근데 계속 일을 해. 그쵸? 그러면 뭐가 와요? 몸살따는 또는 감기 같은 증상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방어막이에요. 피곤하게 되는 게. 근데 피곤함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몸살 감기가 와요. 네. 근데 몸살 감기가 왔는데 뭐 먹고 버텨? 약 먹고 버텨. 그럼 세 번째로 와. 뭐가 와요? 뭐가 올 것 같아요? 고혈압, 당뇨, 갑상선 등등등등등 우리가 쉽게 고치지 못하는 비만 이런 것들로 찾아옵니다. 요게 또 무너져요. 왜? 요거 고혈압, 당뇨, 갑상선, 비만이 걸려있는데 케어를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네 번째로 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암이요. 암이라는 게 발병입니다. 암이 발병돼서 이것마저도 케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와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의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피곤함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피곤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가 없는 거냐면 센서가 없는 거예요. 센서. 몸의 센서. 예? 자, 자가용을 모르는데 자가용의 엔진에 과열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과열 센서가 고장나면 가끔 가다가 차가 불타죠? 왜? 과열 센서가 있으면 이거 엔진을 정지시키거나 경고등을 줘서 그만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 센서가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과잉되죠. 그럼 뭐가 돼요? 불나요. 이게 센서예요. 예, 1차 센서예요. 1차 센서로 피곤증을 느끼고 이거를 휴식을 하게 만드는 센서라고 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적당히 휴식을 해야 돼요. 근데 휴식을 안 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살 감기가 왔어. 그러면 쉬어야죠. 안 쉬어. 안 쉬고 또 약으로 눌러. 자, 통증이라는 게 이렇게 오면요.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통증이 이렇게 오면 약으로 통증을 덮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통증이 보다 세지면 이렇게 통증을 또 느껴요. 또 약으로 덮어요. 계속 쌓여요. 이렇게.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발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을 저희 감기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기약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감기약은 그냥 뭐냐면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감기는 약이 없어요. 뭐가 약이야? 쉬는 게 약이야. 잘 먹고 쉬는 거. 근데 이걸 또 무시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와요. 쭉 온다는 거예요. 어느 부위고 내가 체질상 약한 부위로 터지고 나와요. 근데 이것조차도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면 이 병이 발병이 안 되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근데 이 병이 발병돼서 완화를 합니다. 완화를 했다가 또 이것마저 무시를 하면 뭐가 돼요? 암이 와요. 암도 고마워해야 돼요. 암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밑으로 가. 죽어요. 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조물주가 기회를 많이 줬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번의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뭐 한다? 무시. 자,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몸속에 심장 없는 분. 네? 심장 없는 분 있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장 보고 심장아 빨리 뛰어라, 심장아 느리게 뛰어라, 심장아 이렇게 좋게 뛰어라, 아니면 멈췄다가 가라, 뭐 이렇게 해본 분. 해본 분 없죠? 내 몸에 있는 모든 대사,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신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명령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뭐만 해요? 내가 먹을 거 선택만 해. 집어넣기만 해. 그렇죠? 네.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되면 내 몸은 항상 그러면 내 몸을 주관하는 것을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관하는 것은 뭐예요? 주관하는 게 없어요. 뭘 해요? 결정만 내리는 거죠. 여기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결정 내려서 온 거죠. 그래서 결정이 모아진 결정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죠? 그 결정만 할 뿐이지 뭐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예쁘고 나이가 들어서도 팽팽해 피부가. 그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야? 예? 그렇게 유지되도록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일그러지고 몸이 안 좋고 피부가 안 좋고 아니면 병이 나서 이런 병들이 났다. 그러면 무슨 결정을 내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 바꿔야죠. 네, 그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응? 그 습관을 바꾸는 방법 알아야 바꾸죠. 네, 어떻게 바꿔? 자, 병원에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뭐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안 되면 많아.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건 별로 없어. 그렇죠?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각자가 달라. 그렇죠? 각자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알려줘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만 감기가 똑같이 걸려도 증상적으로 똑같더라도 원인은 다 달라요.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MRI 촬영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MRI는 지금 촬영을 하고요. 한 달 뒤에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촬영은 다 달라집니다. 왜? 그때 당시 현상만 봅니다. 그럼 원인은 다르죠. 근원. 그 근원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체질이에요. 체질. 그 체질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마음에서 근거합니다. 마음. 네? 그래서 아까 말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성품과 성격에 의해서 체질이 결정이 나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알면 대처가 되겠죠. 근데 모르면 대처가 안 돼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여담이지만 어느 저기 아주 효자가 있어요. 김포에 사시는 분인데 물어 저를 찾아왔어요. 용타고 해서 용하지 마는데 네,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어머니가 70 가까이 되셨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신다. 눈이 노인네가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여. 그래서 서울대병, 삼성병, 무슨 병원 막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병명이 올라. 병명은 네. 그거 그냥 나이 들어서 오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아주 대단한 분들이 왜? 뭐로 검사하니까? 기계로 검사하니까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는 이분이 이랬구나 하고 전화해 준 게 뭐냐면 음식 바꾼 거밖에 없어요. 음식을 이렇게 드시고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것만 해줬어요. 네. 근데 딱 2주 후에 눈이 원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눈이 떠져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믿을 것이냐. 또 어떤 분은 고질적으로 어떤 병이 10년, 20년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안 들지 못한대요. 원인을 모른대요. 근데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고쳐져요. 병원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돈을 많이 써도 안 돼요. 근데 음식만 바꿔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그러냐? 자, 식물에는 뿌리가 있죠. 예, 뿌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곳입니까?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여서 식물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그러면 인간은 뿌리가 어디입니까? 머리. 오, 대단한데요? 누구예요? 오, 똑똑하시네. 머리네. 네. 머리로 뭐 해요? 머리에서 뭐가 다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을 먹고, 다 들어오는 건 다 어디로 들어와요? 네? 머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머리야. 그쵸? 근데 뿌리가 썩었어.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몸은 어떻게 돼? 아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머리가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 식물로 비추어서 여기 농사 지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식물을 뭐 뿌리가 썩지 않게 하려면 하는 방법들이 있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머리가 썩지 않으려면 보는 거를 좋은 걸 봐야 돼요, 나쁜 걸 봐야 돼요. 듣는 거, 네, 공기도, 네, 먹는 것도. 나쁜 거 먹잖아. 네, 지금 병 드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듣고, 나쁜 거 먹고. 이거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병난 거야, 몸에. 그러면 내가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면 환경을 바꾸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뭘 바꾸는 게 제일 쉽다? 내 마음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려면 나를 알면 바꿔져요. 근데 모르면 못 바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절대 못 바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잠깐 이제 이렇게 강의 듣지만 이제 앞으로 뭐 3주 동안 하실 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일이 다 생겨요. 별일. 뭐냐면 있던 병이 없어져. 관계가 개선이 되고 생각이 달라져요. 왜? 아니 박가리를 한 거잖아요. 머리에 들어가 있는 밭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저기 그 배추 있죠. 배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머리카락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옛말에 했잖아요. 그 결혼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네,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내가 얘 배추야.
배추가 저기 어디에 식물이 심겨져야 가장 저기 잘 자라요? 배추가. 아니, 그냥 좋은 밭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분이 많은 곳이요? 자, 배추부는 어디 거가 제일 맛있어요? 강원도 거예요, 강원도. 네, 고랭지. 그렇죠. 고랭지 채소잖아. 그렇죠? 근데 그 배추와 무를, 아니 배추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근데 배추를 그 고랭지가 아닌 다른 곳에 심겨졌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잘 자랄까요? 썩기 일보 직전. 아니면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실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땅이 중요한 것처럼 기온이 또 중요해. 봄에 나는 배추, 여름에 나는 배추, 가을에 나는 배추, 겨울에 하우스에서 나는 배추. 맛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왜 파뿌리라고 했냐면 우리가 상대방과 머리를 같이 하는 거잖아. 그쵸?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머리 뿌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가 좋은 거를 먹으면 되는데, 예? 한쪽이 이상한 거 먹어 계속. 그러면 썩어요. 썩는 건강이 나빠진다. 그런 것처럼 내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어떤 마음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 예. 지금 뭐 늦었다. 아니, 나는 다 살았는데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살 거 없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담배 좀 하지 마시라, 술 좀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하다가 저희 심장 쪽에 심근경색이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뚝 끊으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나이 들어서 내가 병이 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5, 6개월 야 이거 민폐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 민폐예요, 민폐. 그쵸? 여러분들이 육체가 아주 건강하게 잘 보존하는 것이 민폐를 안 끼치는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형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기 교수님이 목화토금수 오행, 음양 이거 배우셨죠? 네. 그러면 자, 목화토금수라는 게 있는데 이 목화토금수라는 순환되는 고리를 가지고 우리 모든 만물이 돌아갑니다. 일례를 들으면 자, 나무가 심겨졌어요. 자, 여기 아니 나무가 아니라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요. 예? 물이 있다 쳐요. 그러면 해가 또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 증발을 하요. 그렇죠? 증발을 해서 어디에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죠. 그러면 온도가 하늘 낮아야 높아요. 예, 낮으면서 뭐가 생겨요? 예, 구름이 생겨요. 예, 구름이 생기면서 이 해를 가릴 정도로 구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예, 그러면 여기가 구름이 어떤 색깔이 돼요? 예, 검은 색깔이 되면서 해가 없어져 보이죠. 그러면서 뭐가 떨어져? 비가 떨어지죠. 그러면 올라가는 증상하고 내려가는 증상, 이걸 갖다가 양과 음으로 나눠놨죠. 그런데 이 양과 음은 뭐에 의해서 지금 작동했다? 빛. 예. 빛의 온도에 의해서 양하냐 음하냐가 결정이 나요. 그러면 해만 가지고 우리가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뭐가 불어요? 바람. 네,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파도도 치고. 그쵸? 그러면 그거를 뭐로 의해서 하느냐면 이거에 의해서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조수간만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운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해와 해의 온도 차이와 달의
밀고 당김에 의해서 이 지구의 모든 대기의 기운이 움직여요. 맞죠? 네,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네. 이 모든 증상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나사선 형태. 네. 자,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씨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꼬매서 올라와요? 네, 왜 그렇게 해요? 나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서 올라와요. 자, 헬리콥터의 그 프로펠러가 있는데 그게 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펠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펠러가 어떤 방향으로 보냐면 나사선 모양. 스크류. 우리 뭐라 그래요? 그 배 추진력 갖는 것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에너지는 뭐의 방향으로 올라요? 나사선 방향으로 올라요. 왜 그러냐? 태양이 이렇게 지나갈 때 지구가 여기 주변을 돌거든요. 그쵸?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잖아요. 네.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죠. 그러니까 태양이 가는 한 바퀴를 뭐를 중심으로 태양이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이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지구에서 별을 관측하면 하나는 안 움직여. 북극성 맞죠? 네. 북극성을 중심으로 60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요. 뭐가? 태양이. 그러면 그 태양 주변을 1년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게 누구다? 지구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이 진행하는 동안 지구가 그거 따라서 이렇게 돌겠죠? 그럼 어떤 모양으로 돌아? 나사선 모양. 그래서 전파도 다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면 뭐 이렇게 꽂고 이런 거 있죠? 네. 이게 실제로는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실제로는 어떻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 전파나 이게 전자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다 나사선 모양. 접시 안테나도 다 나사선 모양으로 날아가는 거지 전파가 그냥 일직선으로 찍 레이저 쏘듯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레이저도 자세히 보면 다 그런 나사선 모양.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밧줄 있죠, 밧줄 다 나사선 모양으로 꼬여놓고 하다못해 여러분의 근육도 나사선 모양, 유전자도 나사선 모양, 모든 게 나사선 모양. 그 에너지가 다 나사선 모양으로 돌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우주에 운행하는 모양하고 여러분의 모양, 모든 시물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응?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는 표정이야. 네, 초등학교 때 배워요.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규칙성을 옛날에 표현해 놓은 게 목화토금수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도 뭐에 의해서? 목화토금수에 의해서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은 뭐를 주관하냐면 간과 장, 그 다음 화는 심장과 소장, 비장과 위장, 토는 그 다음에 폐와 대장, 그 다음에 수는 신장과 방광을 주관하더라. 자, 그런데 이 간담이 아플 때 간담이 아프다라는 것을 몸에서 티가 나요. 간담이 아플 때는. 네, 어떻게 티가 나냐면 간이 아플 때는 양 팔 어깨가 아픕니다. 그런데 담이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프냐면 목 바로 뒤 아래가 아파요. 목 뒷목에 바로 아래가. 그래서 계속 거기 아파요. 담이 아플 때. 그리고 심장이 아플 때는 손이 아픕니다. 손. 자, 제가 사람 표시를 할게요. 네, 그림을 잘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양 어깨는 간, 예, 간. 그 다음 뒤 여기에, 예, 여기를 뭐라고? 예, 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팔꿈치라고 하죠? 예, 요게 소장.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가 시린 분들이 있어. 예, 여기가 아프고. 예? 이런 분들은 소장에서 영양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손에 막 조금 이렇게 땀도 있고 손이 잘 붓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하는 분들 있죠. 손목부터.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가 있다? 예, 심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쪽 옆구리가 뻐근한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옆구리. 예, 요거는 뭐냐면 비장. 그래서 이 양쪽 옆구리가 뻐근한 분일수록 뭔 증상이 많냐면 멀미를 잡아요. 멀미. 울렁증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비장. 그 다음에 엉치. 예, 엉덩이, 엉치. 이거는 뭐냐면 위장. 예. 그 다음에 무릎, 시리고, 저리고, 이거 방광. 그 다음에 발목부터 발, 요거 저리고 하면 신장이 문제가 돼요. 예. 밤에 쥐나고 그러면 이게 신장이 문제가 돼요. 예. 그러면 자기가 어느 증상이 있는지가 다 나타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간 부위에 어깨가 이쪽만 아파. 그런데 발도 이쪽만 아파.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쭉 굽으면 어떻게 돼요? 사선으로 틀어진 거예요.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아, 그러면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까. 그래서 아침에 요게 자꾸 어깨가 뻐근하고 뒤가 아프다. 그러면 간담의 문제죠. 네. 그러면 간에는 뭐가 제일 좋냐면 비타민 B군이 제일 좋아요. 비타민 B. 그 다음에 다음은 비타민 C. 그래서 요 비타민 B와 C만 식사 전에 한 알씩만 먹어도 요 뒷목 아픈 거랑 양쪽 어깨 눌리는 거는 다 해결합니다. 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 병원에서. 네. 나 이거 비타민 B하고 C로 이거 고친 사람 많아요. 네. 종아리가 뭉친 거요. 종아리가 뭉친 거요. 네. 특수 부위를 지금. 아, 그래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방광과 심장 사이에 있죠. 예.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연루가 되어 있고요. 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이 안 좋으면 분명히 여기가 안 좋다겠죠? 예. 그러면 심소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혈액이 잘 안 돌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장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혈액이 잘 돌도록 하는 혈액 순환제. 그쵸? 그래서 뭐 홍삼, 인삼, 고추로 된 차, 허브티,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예? 소장은 요 안에가 따뜻해야 돼요.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잘 체해요. 예, 여기가 아픈 사람들은 잘 체해요. 그리고 여기 항상 묵직해. 예, 가운데가.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 그쵸? 비장이 뭐 하는 역할인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면역력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단백질을 분리하고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그 다음에 이 비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백혈구를 만들어요. 백혈구. 근데 이게 약해지면 뭐냐면 비위가 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울렁증이 돼요. 왜? 잘못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울렁울렁. 응? 울렁울렁. 멀미가 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멀미가 나는 것도. 왜? 이 비장에서 혈액이 제대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위장에 있는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혈액이 모아져야 되는데 차를 타면 바깥에가 뭐예요? 긴장을 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혈액이 어디로 나가? 다 바깥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울렁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이 울렁거림을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3주간 다 가르쳐줘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된다. 네. 자, 폐가 나쁘면은 피부에서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는 폐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네. 폐는 피부를 상징해요. 그래서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문제에 봉착이 돼 있어요.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피부하고 관계가 있어요. 수분,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아니 피부가 쉽게 노화가 된다든지,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거 다 폐대장의 문제입니다. 폐대장의 문제. 그 다음에 심방광은 배뇨하고 관계가 있어요. 배뇨. 우리 소변.
응? 소변하고 관계가 있고, 밤마다 뭐냐면 이 신장이 특히 안 좋은 사람들은 저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아리 아래쪽으로 당겨요. 저리고. 그 다음에 지둥아요. 예, 그거는 분명히 100% 뭐냐? 신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가적으로 인식을 해야 고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상징하는 음식물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요거는 뭐다? 10만. 이거는 자, 그러면 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다리 저림이 계속 있어. 그럼 뭘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짠맛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비장, 위장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그 부위가 잘못됐을 때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지 넘쳐서 생기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네, 부족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넘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증상.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의 태어난 뭐에 의해서 생년월일 시에 의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있다. 아, 부족하면서 저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남아돌아서 저 증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목기질이 강한 사람 이 신맛은 뭐예요? 어떤 맛이에요? 톡 쏘는 맛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목기가 강하고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행동학적이에요. 행동. 그래서 행동이 빨라요. 네. 그 다음에 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요. 여기는 관계를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결정을 중요시해요. 자, 여기는 뭐 하냐면 생각을 중요시해요. 어제 배우셨죠? 네. 자, 그러면 목화 토금수에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목은 자, 밑도 끝도 없어. 가자 그래요. 네. 야, 가자. 어디 가자 이래요. 어디 갈 건데? 나가면 알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 하면서 따라가.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쵸? 누가 선동하면 막 따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조금 지켜보다가 그러던가. 그러면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갈 건데 딱 결정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이 스타일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려면 돈이 얼마고 차를 빌리면 어떻게 되고 비용은 각자 몇만 원씩 내야 되고 뭐 등등등 계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 기질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내 기질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 행동적인 사람들은 자, 이 목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꼬시면 되냐면 꼬시래요. 예. 꼬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어떻게 친해지냐면 뭐 해야냐면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해야 돼요? 응? 시각적인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각적인.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옷을 예쁘게 화려하게 입고 나가서 앞에서 알랑거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꼬셔져.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너 이쁘다, 너 괜찮다, 너 스타일 끝내줘. 계속 칭찬해. 그러면 이 화기의 사람은 훌륭한 넘어가요. 네. 근데 이 토기는 어떠냐? 향에 약해, 향. 냄새. 네. 그래서 냄새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토의 기질이 강해요. 그래서 향수 좋은 거 이렇게 딱 뿌리고 앞에 왔다. 자, 걸어가다가 이런 기억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중에 가다가 뭔가 쓱 지나가는데 냄새가 좋아. 이렇게 하신 분, 이렇게 해보신 분. 네, 그런 사람들은 토기질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정적이잖아요. 맛의 결정체. 네, 뭐예요? 맛을 주기. 그래서 맛있는 거 열심히 해주면 꼬셔요. 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네? 옛날 그 여기 세대는 이제 아시겠네. 이게 뭐라고 해요? 네, 스테이크 이게 네, 이렇게 하면 그냥 꼬셔져. 여기는 뭐 할까요?
추. 예? 촉각의 의미를 주거든요. 촉. 그래서 뭐예요? 만져줘요. 예. 만져주고 꼬셔줘요.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이 수의 기질인데 손잡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맨날 어떻게 하냐면 화려하게 나가. 좋다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향기도 싹 뿌리고 다녀. 맛있는 거 사줬는데 결정적으로 뭘 하네? 안 만져. 그러면 소용없어. 네? 소용없어. 그쵸? 네, 만져줘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다 하다는 거 해줬는데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녀. 네? 엄마가 싹 이상하게 입고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아,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찔리는 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려고 찔리는 분 많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봤을 때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질들을 다 이해하고 사느냐? 못 살아요.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알아야 뭐 한다고요? 면장. 예, 면장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못 해먹는 거예요. 그럼 알면 고쳐요. 모르면 못 고쳐.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그럼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아, 오실 거예요. 자, 3주간 나 열심히 공부해보겠다. 손! 저기 오렌지빛 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네,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져요. 아시겠죠? 오셔서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자각하세요. 네? 스스로를 자각하셔야 돼요. 안 자각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요? 네? 의미 없이 짧은 인생? 아니에요. 의미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재능적성, 네?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곳에 가든지 나만을 잘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성공하세요. 회사를 가든 집을 가든 어딜 가든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이 뭐예요? 원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뭐 한다고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뭐 한다고 했어요? 풀이 해줄게요. 자, 뽑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누가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이거 못 얻었잖아요. 네, 특별히 뭐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을 뽑고 오늘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내신 분은 네, 아직 안 내신 분 있나요? 늦게 와서 자, 그러면 제가 뽑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 한 분께 제가 뽑아달라고 할게요. 아니 안 써낸 사람 네? 그거 안 써낸 사람 늦게 와서